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전군 최초로 물류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군 물류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보급 지원 전 과정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3일 정학래 사령관 주관으로 물류 상황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물류 상황실은 미래 군수 환경 변화와 군 구조 개편에 따른 물류 체계 혁신을 위해 민간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군 최초로 구축됐습니다. 조달 관리 정보와 중앙 재고 관리 정보, 수송과 배송 관리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된 물류 상황실은 보급과 정비, 수송 등 각 기능별 정보를 통합해 군 물류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물류 상황실은 특히 각종 군 물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보급 지원 전 과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물류 흐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적기 보급 지원으로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연간 451억 원의 재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군 최초로 물류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변화하는 물류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 속도를 혁신적으로 증가시켜서 사용자인 피지원 부대가 체감하고 또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는 물류 상황실 운영으로 물류 속도 단축을 통한 작전 지속 능력 향상은 물론 축적된 자료들을 향후 군수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군 물류체계 구심점으로서 군수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특전사 13공수특전여단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시 포로가 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다가 하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일 밤 10시 30분경 충북 증평에 있는 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24명의 병력이 지난 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경우에 대비한 포로 체험 훈련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숨진 이모 하사와 조모 하사는 사망 당시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고 머리에 쓴 두건끈도 어느 정도 조인 상태에서 훈련 중이었다고 육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하사와 조 하사는 현재 국군 대전병원에 안치됐으며 경상을 입은 전모 하사는 청주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 과학수사팀과 민간 의료인이 입회한 가운데 사고 현장 감식과 검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군 감찰실장을 포함한 조사팀을 긴급 투입해 이번 훈련의 준비 과정과 통제, 안전조치 등 훈련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이사단은 지난 6월 국방부 병영 언어 개선 선도부대로 선정돼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올바른 병영 언어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영 언어 개선을 통해 활기찬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현장,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각 부대에서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육군 이사단이 병영 내 폭언과 욕설을 근절하고 활기찬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초빙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을 위해 고운말 사용과 언어폭력 근절 교육을 맡은 단체는 패치코리아. 지난 4월 출범한 패치코리아는 비난의 문화를 끊어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자는 취지를 지닌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사단 예하부대 300여 명의 장병들을 위해 강사로 나선 사람은 패치코리아 대표이자 영화배우인 최강희 씨. 장병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며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희망과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담으면 그렇게 얼굴 표정이 보이고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아픔과 좌절과 분노를 담으면 분노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리는 자기가 가장 먼저 들으니까 자기한테 언어 폭력을 하지 말고 나한테 긍정의 언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한마디를 하자. 강연 후에는 장소를 옮겨 사단 예하 수색대대를 방문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강연과 결의식을 가졌습니다. 장병들은 언어폭력의 심각성과 전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 계기로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또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이 전우들에 대한 이제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제 다음부터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대는 언어폭력 근절이 구타와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생활 부조리를 척결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올바른 병영 문화를 조기 정착하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언어폭력 근절 교육을 통해서 강하고 튼튼한 새로운 병영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 수색대대 그리고 노도부대 장병 여러분들이 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예하부대와 각 부대의 계급별로 체계적인 정밀 진단을 실시해 활기찬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며 병영 문화 혁신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3차 한 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방산협력위원회에서는 기존 T-50과 잠수함 수출 등 대형 사업의 후속 군수 지원 사항은 물론 미래 방산협력 증진 방안 등 다양한 방산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T-50과 잠수함을 최초로 수출한 국가로 지난 2011년 이후 방산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앞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 기술 이전, 공동개발 등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오는 10월에 출범할 인도네시아 신정부와도 원만한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이고 안정된 삶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있는데요. 서울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제대군인과 우수기업의 만남의 장인 1찾기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5년 이상 군 복무를 한 뒤 전역하거나 전역을 앞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제대군인들이 인생 2막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과 창업의 길을 도와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제대군인의 취업 지름길로 통한다는 1찾기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매월 1찾기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서도 제대군인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주간인 10월 8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규모 취창업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서도 많은 인원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1찾기 한마당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제대군인은 50여 명. 한 달에 한 번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대군인들과 기업과의 현장 면접을 실시해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전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자본 창업 설명회와 부동산 전문 교수의 특강,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해 제대 군인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는 1찾기 한마당 행사와 함께 서비스와 시설 관리, 사회복지 등 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제대 군인의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군가를 통해 군인 정신을 함양하고 강한 전투력을 키우기 위한 제1회 육군 군가 합창대회가 열렸습니다. 각군 사령부와 작전사에서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9개 팀은 각급 부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멋진 군가 경연을 펼쳤습니다. 제1회 육군 군가 합창대회 대상의 영예는 수도방위 사령부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육군 21사단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6개 팀은 9월 26일 열리는 국방부 군가 합창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와 주한미군 육군항공전력이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미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공격 명령을 받은 코브라 헬기가 서서히 날아오릅니다. 상공을 순회하며 전술 기동을 펼칩니다. 표적을 확인한 헬기에서 2.75인치 라켓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공대지 미사일 라켓은 최대 30m 반경의 적진지를 파괴합니다. 이번엔 MPSM 다목적 분산탄이 발사됩니다. 한 개의 모탄에서 수백 개의 자탄이 분리돼 목표물을 공격합니다.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0mm 거은은 공대공과 공대지 공격이 모두 가능한 무기입니다. 1분에 2,000발을 발사하는 가공할 파괴력으로 지상병력과 적 헬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뒤로 보이는 헬기가 미군의 OH-58D 공격 헬기입니다. 이번 훈련에선 우리 군의 코브라 헬기와 함께 한미연합 항공작전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육군 항공 전력이 연합 실사격 훈련을 펼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양국 대대장의 통제하에 통신망 운용과 전술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미측과 함께한 이번 항공기 공중 사격 훈련은 현 상황 관련 적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항공 전력의 능력과 태세를 완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Being a commander of U.S. forces in South Korea and being able to come with my troops and practice and train together provide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alliance and to ensure that both forces are ready. 이번 훈련에 참가한 조종사들은 대부분이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로 모든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수준 높은 사격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 한미 연합 훈련 실사격 훈련을 통해서 더욱 정진된 전투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아파치와 블랙호크, OH-58 등 다양한 기종의 헬기 120여 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의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본격 보람의 꿈. 인생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보람애들에게는 이번 시간이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무게를 느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kg의 완전군장,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행군의 추억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느덧 기본군사훈련단 생활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훈련병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공군 훈련병들의 특기 분류가 있는 날입니다. 742기 특기 분류를 진행하도록. 공군은 병사들이 2년간의 군 복무를 자신의 적성에 맞는 특기를 갖고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특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 특기 분류는 개인의 희망과 자격증, 전공, 그리고 적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료는 전산 서버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군 특기 분류는 아주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특기를 희망하는 훈련병들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저는 항공 무기 장비를 가고 싶습니다. 제일 공군다운 특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공군에 들어온 거 공군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항공사업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비행기를 만지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훈련병들은 본인의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적성검사 점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남은 건 특기 분류 버튼을 누르는 일입니다. 전산 분류가 되기 전 훈련병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떨리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병 중 한 명이 직접 분류 버튼을 누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훈련병들. 기본군사훈련단에 조교 특기를 받은 훈련병도 있습니다. 지상훈 훈련병은 멋진 조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하겠습니다. 훈련단에 와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강인한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또 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특기를 받지 못해 아쉬워하는 훈련병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특기라도 공군으로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생활 이제 각오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해내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생활관.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훈련병들이 야간 야외 종합훈련, 행군을 준비 중입니다. 전술적 상황을 고려해 안면 위장도 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많이 좀 떨리고 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한번 저희들하고 힘내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의 모습이 보이는 훈련병들. 신병 제2 훈련대대 야외 종합 훈련 준비 끝. 오늘
행군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한계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자. 나의 정신력의 한계가 어딘가, 나의 체력의 한계가 어딘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옆으로 있는 전우들 보면서 저기 내 동료 전우도 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지 않은가. 그리 생각하면 여러분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할 수 있겠나? 드디어 행군 출발. 기술을 선두로 훈련병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20kg의 완전 군장과 소총을 들고 행군을 합니다. 훈련병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당당히 부모님을 뵐 것을 다짐합니다. 군인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군장이 무겁지는 않고요? 무겁지 않습니다. 행군 시작 1시간째. 아직까지는 훈련병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걷고 또 걷고 전투와 소리만이 어둠 속 정막을 가릅니다. 행군하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걷고 있어요? 사에서 들었던 노래 생각과 엄마 생각과 사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생각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행군 시작 3시간째.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푸른 새벽이 다가옵니다. 사전선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 즉시 훈련 요원들은 전장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휴식 시간. 박 군대장들이 일어서 저쪽으로 해라, 알겠지? 시원한 이원 음료와 군대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행군의 피곤함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맛있습니다. 초코바를 맛있게 먹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4시간, 한 2시간 만에 휴식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체감상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재충전을 하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어둠을 깨우고 시작했던 행군. 어느새 훈련병들에게 서광이 비칩니다. 20대 젊은 청춘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도전. 옆에 있는 전우를 믿고 앞으로 남은 행군도 무사히 완주할 것입니다. 훈련병들이 행군을 통해 정예 공군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시를 가정한 극한 훈련에 나섰던 꽃다운 특전사 2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곳에서 오직 충성 한 가닥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 희망의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난 특전 용사들. 그 고통과 희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